그 외에 위스키를 취미로 한다는 게 사실 이 취미에 밖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 좀 특이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뭔 술을 취미로 해? 그것도 와인처럼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안 되는 게 비싼 위스키만 주구장창 마시면 돈 많은 척 화색 떠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입문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게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매트릭스처럼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 리뷰는 아니고 좀 재미없겠지만 위스키를 취미로 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예전에는 저도 소주부터 시작했죠. 그 쓴 소주가 달게 되는 순간도 있었고, 또 그 취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랑 생기는 그런 즐거움과 유대감, 그런 것들이 재미있게 술을 마신다라는 개념으로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취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평소에 본인이 좀 풀어지고 즐거워지는 거, 아니면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좀 덮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위스키 마시는 방법이랍시고 인터넷에 유튜브 있는 거 그 외 있잖아요. 찔떡거리면서 마시는 거, 그거랑은 사실 좀 안 맞으실 수는 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소주 마시듯이 그 비싼 위스키를 슉슉 벌컥벌컥 마시는 그거, 도수 높은 술 마시면 또 그 맛이지 한잔혀,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위스키라는 취미, 이걸 알고 나니까 그게 그 슉슉 마시는 게 그 위스키가 내어주는 그 소주 대비 비싼 값어치를 하는 포텐셜의 아주 일부분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알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술이 아깝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취하려고 마시려고 하는 그 자체를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술 마시는데 취하려는 게 아니라니. 우선 위스키는 우리가 보통 마시는 소주랑 같은 증류주입니다만, 이게 뭐가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증류를 할 때 도수를 소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인 주정, 그러니까 95도, 96도 하는 그런 술 수준으로 증류하지 않아요. 보통 70도, 높아야 80도 정도인데,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서 원재료가 가진 그런 향을 어느 정도 남긴다는 거예요. 얘는 보리로 만들었으니까 보리에 대한 향, 또 옥수수로 만든 건 옥수수로 만든 향, 그리고 또 그걸 여러 가지 오크통에 넣어서 또 숙성을 거치죠.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새 오크통을 쓰기도 하고,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쉐리 와인 같은 걸 담아서 또 오크통을 쓰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향과 맛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우러나는 향과 맛이 생기고, 그게 소주랑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재료 맛과 통맛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놈의 향이고 뭐고 하는 것도 웃기는 게, 이게 딱 마신다고 해서 한 번에 파바박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처음 술잔에 따랐을 때, 또 그걸 돌렸을 때, 몇십 분 지났을 때 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원리적인 걸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가벼운 향은 먼저 날아가고 무거운 향은 나중에 날아간다, 이게 포인트예요. 위스키를 테이스팅하는 순서는 굳이 나눠서 한 번 정도 이제 얘기를 드려보면, 술잔에서의 색과 술잔이 흘러내리는 유리벽에서의 레그, 이쪽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붙는 점도랑 형태를 보면서 맛과 알코올 도수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경험에 좀 문제긴 하지만. 그리고 코로 맡아서 어느 향이 나는지를 분석하는 노즈, 그리고 마시는 과정에서 입 안에 느껴지는 질감인 마우스필과 알코올의 자극, 그리고 여러 가지 향과 맛을 분석하는 팔레트, 그러니까 입에서 나는 건 팔레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내쉬고 있는 숨 이후로 이제 입과 코에 남는 그런 향들을 표현하는 피니쉬로 나눠집니다. 이쯤에서 제가 늘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 답이 없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소주는 와인잔으로 안 마시고 맥주도 스트레이트 잔에 안 마시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위스키를 소주잔에 마실까요? 답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소주잔이나 스트레이트 잔에 딱 따라서 턱 털어넣으면 이 향이 시간에 따라 바뀌고 뭐 이런 거 다 말할 것도 없고 향을 맡을 새도 없으니 노즈는 일단 없고 3단계 중에 하나가 없죠, 최소. 그리고 입에 느껴지는 느낌 팔레트, 근데 그게 탁 때려 박으니 이게 분석을 해서 무슨 맛이 나고 하기에는 한 번에 입에 들어온 양이 많으니 알코올에서 오는 자극성과 그런 부즈가 강한 그런 느낌이 되고요. 결국 그걸 또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으니까 빨리 삼키고 나면은 처음에 후 할 때 뱉어지는 그 알코올이 좀 마스킹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피니시에서는 좀 이제 피니시가 남는다, 여우는 좀 남는다. 그것만으로 이 비싼 양주 위스키라는 술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드러운 위스키가 잘 팔립니다. 이 부드러운 위스키라는 게 쉽게 말하면 톡 털어 넣어서 자극이 약하고 마시기는 쉬운데 알코올이 덜 튀어나오는 그런 위스키죠. 주로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싱글몰트보다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블렌디드라는 게 그런 특정한 목적과 주제에 맞춰서 섞여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찾으시는 숙성 연수가 높은 위스키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볍고 찌르는 알코올은 이미 숙성하면서 날아갈 만큼 날아갔으니까 묵직한 알코올들만 남아서 찌르지는 않고 또 입에 남는 피니시감 같은 거는 좀 부드러운 그런 친구들이 잘 팔리죠. 소주를 먹는 방법으로 마시는 것이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마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더욱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블렌디드가 후졌다, 싱글몰트가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 소주 마시는 방법으로 마시기 때문에 위스키를 드시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이런 테이스팅 글라스를 사용해가지고 위스키를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야 퍼지려고 하는 문화인 거고, 이 영상을 적어도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면 그래요, 뭐 적어도 위스키 한 번 정도 제대로 마셔보고 아니면 뭐 마셔봐가지고 괜찮을 수 있고 취미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봐주고 계신 거니까. 근데 방법 자체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자, 봐요. 물론 색소를 샀을 수도 있지만 위스키의 색깔 보고 눈으로 한번 마시고 코로 한번 마시고 입으로 한번 마시고 여운으로 한번 마시는 거, 이게 답니다. 보통 한 입에 털어 넣는 게 아니라 SIP라는 단어가 있죠. 시핑이라고 하죠. 아까 말한 그 찔떡거리면서 마시는 거, 제가 뭐 얼마나 마셨어요. 이렇게 마시는 거 마치 술 마시기 싫은데 회사 회식이라 가서 술은 받긴 받았는데 입만 잠깐 대는 수준. 근데 그럴 때 소주 살짝 달지 않아요? 조금 그냥 진짜 입만 댔을 때 그런 느낌으로 그게 이런 향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코올도 적게 들어오고 향을 방해하지 않아 분석하는데 되게 좋아요. 또 그렇게 마시니까 취기 오르는 걸 즐기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 맛과 향을 찾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재미있으실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기가 오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특히 그 취기가 올라서 다들 약간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거가 즐거우신 분들한테는 이걸 언제 취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게 좋으신 분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은 이 위스키 마시는 이런 자리, 술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어떤 술, 이 술은 어떻고 저 술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길다 싶으면 4시간, 6시간, 10시간도 그냥 앉아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마시기 때문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천천히 드시면 안 취해요. 당연한 말이지만. 맛도 보고 향을 맡긴 했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당연히 있죠. 뭐 저라고 뭐 처음에는 뭐 그냥 잘합니까? 처음에는 알코올 맛이네, 양주 향이야, 좀 달아 정도만 느끼셔도 사실 오케이예요. 하루 이틀 만에 뭐 누구처럼 뭐 휘황찬란하게 분석 리포트 올리는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향과 맛에서 자기의 경험의 범주와 카테고리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 안에서 결과물을 찾아내는 게 그런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명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요거 하나를 가시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요거랑 비슷한 녀석들 놓으면서 시간 아예 다른 걸 놓으면서 또 비교를 하고, 그게 베스트고, 사실은 그게 안 된다면 이런 한 위스키 갖고서 지난번엔 이렇게 느꼈는데 이번엔 무슨 맛일까? 아니 내가 느낀 그대로는 이런 맛이었다니까. 그걸 내가 뭐라고 해도 누가 틀렸다고 하면 그거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난 이거 먹었고 당신은 이거 안 먹어봤고, 먹어온 음식과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역으로 나는 아닐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트가 하나도 안 들어간 위스키에서 피트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피트가 아닌데 피트로 느끼시는 거라고 하면은 조금 정정해드리고 이런 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좀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본인의 주장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거를 강요를 하고 싶다가도 그런 부분들, 취향과 저 사람의 삶에 대한 존중 이런 거가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그래서 위스키를 배우신 분들은 지금까지 만나본 결과 그런 부분에서 남을 쉽게 재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취향이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쪽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느낀 이 위스키를 조금이라도 더 잘 설명하려고 더 많은 향신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삶의 기회 같은 거를 찾아다니면서 맛과 향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고. 그리고 또 위스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과 나중에 향이 달라지는데, 이건 잔 말고 병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에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에어링이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콩글리시예요. 저도 이런 거 용어 관련해가 조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좀 다뤄보기로 하고, 예를 들면 이 위스키 같은 경우도 22년 9월 12일 날 오픈을 했어요. 반 정도 마셨는데 처음 깠을 때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 것도 처음 걸 좀 기억하고 지금 걸 기억하고 나중 걸 또 기억하고 하면은 뭐 그런 시간의 흐름, 시간을 들여서 만든 술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맛을 보는 그런 류의 술에 대한 존중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글렌파클라스 105라는 60도짜리 위스키가 있는데, 얘는 처음에 오픈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2등병 같고, 조금 더 있다가 먹으니까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1병 갔다가 한 반쯤 마시면은 얘는 믿을만하다 싶은 상병 같은데, 다 갈 때쯤 되면 얘 없으면 어떡하지 싶은 병장 같은 위스키다. 야, 이거 진짜 명문입니다. 위스키 많이 분들한테는 이건 명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스키가 처음 오픈했을 때 뚜껑 닫고 며칠, 몇 개월 놔뒀을 때 맛과 향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술을 비우고 뚜껑을 닫고 얼마나 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잭다니엘 같은 거 싸구려 위스키도 어깨까지 먹고 숄더까지 먹고 한 반년 1년 놔뒀다 먹으니까 맛있더라. 물론 이제 그분의 컨디션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에어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주처럼 오픈하면 그 자리에서 한 병 그냥 그 자리에서 작살낸다 목표로 하지 마시고 한번 드시다가 놔둬 보세요. 처음에 따서 먹을 때 알코올이 치는 것 같다 싶으면 진짜 꼭 해보시고 이 변화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이제 좀 묽어진다, 좀 가끔 나빠진다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에 슬슬 있긴 한데,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 많은 경우에 부드럽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또는 달아진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이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주로 이제 산화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편이고, 저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있다 보니까 제 전공적 지식으로는 산화가 물론 주 요인이겠지만 술 내부에 있는 향기 분자와 바틀렛 공간 간의 향기 분자, 그것의 이제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데 그 평형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어쨌든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오늘은 제끼고, 가장 중요한 건 오픈한 그날 다 마셔버리면 이 술의 나중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다. 이 술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가 될 수도 있는 그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에서 위스키를 마셨는데 맛있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술을 집에서 사와서 마셨는데 와 맛이 완전 다르다, 이런 분들 많죠. 근데 물론 이제 뭐 분위기나 뭐 그 같이 있으신 분들이나 바텐더 분이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그 바틀의 보관 상태나 오픈하고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이 장황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술에 물 타는 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에 물을 탄다. 이게 딱 듣자마자 거부감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시던 소주 그거 다 95도쯤 되는 그 주정에다가 물 타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주에 물이 중요하다, 수건지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위스키 뭐 한 40도 좀 넘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60도 70도 하는 애도 있긴 하지만, 그거 야 40도 마시기 힘들어 이러면은 알코올 너무 높아 이러신 분들, 이따가 물 타서 1대1 한 20도, 뭐 50도짜리 위스키면 한 물 1대1 타 25도 20도에서 25도 정도 수준으로 한번 낮춰보세요. 이게 뭐 향기 끌어올리려고 물 몇 방울 타는 뭐 이런 거 지금 할 때 아니고, 물을 그냥 확 넣어봐요. 소주보다 더 높은 도수에서 이 술이 그냥 막 술술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만약 위스키 드시다가 높은 도수에 힘들면 진짜 꼭 추천드립니다. 밍밍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소주보단 덜 밍밍하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뭐 사실 이런 이야기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긴 한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위스키를 소주처럼 마시는 거는 이 술을 가장 아깝게 마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알든 모르든 내가 이걸 뭐 먹어보고서 알든 모르든 분석을 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 그 맛과 향을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한 자리에서 술 다 까서 마셔버리기보단 시간을 좀 들여서 마셔보자. 네 번째로, 술에 물 타는 거 거부감 버려보자, 제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쉽게 재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취향이다, 나 어떻게 느꼈다 라는 취향과 분석을 서로 좀 존중해주자. 이 다섯 가지 정도, 물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 위스키를 입문하는 데 있어 어렵거나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이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스키 입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다섯 가지 조금 이런 생각을 좀 갖고서 한번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찍는 영상이니까요. 오늘은 뭐 없습니다. 그냥 수다만 떠는 영상인데, 오늘은 이 영상의 목적대로 더 이 취미를 같이 공유하고 즐기는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